예, 10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52포인트 하락해서 4,036인데요. 이제는 52포인트, 1.3% 떨어져도 그런가 보다. 네,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심리적인 체력이 좀 생겼어요. 종목 이야기 하겠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 머닝 전략 종목 이야기.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곽 대표님과 우리가 주목해보는 두 기업 먼저 소개할게요. 중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의 갈등 반사이익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외국인 방안에 따른 현대백화점입니다. 그러게요.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면 네. 좀 지속될 거냐? 그게 고민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일본하고 소재 갈등 이런 거 있을 때는 관련 주식이 사실 꽤 많이 올랐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와 함께, 네.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이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사실 이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한한영수의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올 상반기 내내 올랐었던 카지노 네. 관련주 중 한 곳이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지금 부상되고 있는 키워드가 한일령 관련된 키워드가 급부상하게 되면서 롯데관광개발이 확실히 관련 수혜주로 전거래일부터 좀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이제 배경을 알려면 중국과 지금 현재 대만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해서 중국이 대만을 이제 침투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또 대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중국의 침공에 대비를 하면서 안전 안내문들을 지금 국민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주일 미군이 일본에 많이 또 주둔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만을 또 보호해주는 입장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만약에 대만이 대치된다 했을 때 미군의 그런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이제 거점지로 일본이 아무래도 중간 그런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지금 빚어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최근에 뭐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이제 반도체 공급들을 다 어디서 이제 조달을 받거나 생산을 하느냐. 대만의 TSMC를 통해서 또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대만이 만약에 타격이 될 경우에는 TSMC 쪽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본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일본 쪽에서 각종 이제 중국에 대해서 경계 발언을 좀 많이 한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 대만이 중국 땅인데 영토인데 왜 일본에서 지금 간섭을 하느냐라고서 지금 맞불을 놓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쪽에서는 그 외교부 쪽에서 강경 지금 대응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본 여행을 이제 자제해달라라고서 이제 요청을 하는가 하면 중국의 국영 3사 항공사 쪽에서도 일본 여행 관련해서 무료로 변경을 해주거나 환불 처리를 해주는 등 이런 지금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일본으로 갈 수 있는 그 중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수요가 우리나라로 이제 반사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 하에 최근에 이제 여행주와 관광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차치하고서 봤을 때도 롯데관광개발이 올 상반기 상승세가 나왔었던 부분들이 매출액이 또 계속해서 개선세를 이뤄 나가고 있기 때문인 걸로 또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또 지난 4분기 같은 경우는 황금 연휴가 또 중국과 우리나라가 또 겹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매출액에 대한 반영이 또 4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이벤트들이 겹쳐지게 되면서 롯데관광개발의 주가가 이제 상승세가 이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지금 장중의 움직임을 보니까요.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있는 예.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전고점 돌파에 대한 매물 소화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신고가 움직임은 저는 추가적으로 좀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구간대가 사실 지난 2021년도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구간대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대외적인 환경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충분히 네. 지난 전고점 돌파 가능성 보면서 저는 비중 확대 의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있어서 대만이라는 단어는 영린이죠, 영린. 네, 이거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루 이틀보다는 조금 더 길어질 뒤끝이 있거든요. 중국이 또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예, 비중 확대 의견, 롯데 관광 개발 주셨고, 네, 현대백화점은 뭐 결이 좀 같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제 외국인 관광객에 따른 수요, 내수 뭐 이런 경기 관련주로 또 백화점을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경기가 네. 좀 좋아질 수 있다고. 현대백화점은요. 예. 예,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이제 GDP 성장률이 내년에는 이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또 소비 심리도 지금 회복세를 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유통주에 대한 또 기대감도 외인 기관 쪽에서는 좀 많이 관심을 갖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현대백화점을 이제 공략을 하냐, 신세계를 공략을 하냐, 유통주 쪽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부분보다는 스타필드 같은 이제 복합 쇼핑몰 쪽에서 매출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현대백화점에서 내세운 이제 더현대가 성공적으로 지금 또 외국인 관광객들의 이목도 계속 중심이 되는 복합 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쪽이 저는 확실히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신세계보다는 좀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더현대서울 같은 경우는 여의도 지점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외국인 고객 매출 비중이 15% 정도까지 증가세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에루샤가 없는데 지금은 이제 루이비통을 입점을 한 상황이긴 한데 하이엔드 제품군 매출군도 계속 올라와주고 있고 또 최근에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라든지 또 크리스마스 미라클 이런 여러 가지 할인전들이 또 4분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또 겨울 이런 패션 제품들은 또 고마진 상품군들이 많잖아요. 그런 쪽에서 매출 증가에 대한 또 기대감도 같이 함께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현대백화점도 비중 확대 의견 드리고 싶고요. 지난 2021년도 역시나 현대백화점이 리오프닝 기점 구간대를 지금 돌파해주고 있는 시점인데다가 지난 이제 과대납폭 구간이 거의 한 10년 넘게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V자 반등으로 기술적인 흐름들도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롯데관광개발 두 종목 비중 확대 의견으로 주셨고요. 자, 장이 이제 주가의 등락 변동성은 있지만 종목에 대한 관심이 있고 섹터 순환에 대한 흐름들도 쫓아가야 되는데 오늘 준비하신 관심주, 유망주는 어떤 겁니까? 네, 저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이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종목만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ISC라는 반도체 그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실제로 최근에 ISC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외국인 순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온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고요. 기술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도 지난 2개월 정도 이제 횡보세가 나오다가 오늘 구간에서 강하게 이제 대량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추세 전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주기 시작했습니다.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역시나 3분기 호실적의 외인 기관들이 주목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실적 기대감이 모회사인 지금 SKC 쪽으로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또 SKC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유리기판을 만드는 이제 앱솔릭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ISC에서 만드는 그 테스트 소켓이 또 유리기판용 또 소켓으로도 장비가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ISC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반도체 이제 테스트 장비 그리고 HBM 테스트 장비, 유리기판 테스트 장비 이런 쪽에서 지금 관련 모멘텀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늘면 늘수록 당연히 테스트 수요는 늘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테스트 소켓이 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반도체 그 테스트 장비에 칩들을 이제 꽂아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때 연결해주는 그 연결 고리가 소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잘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이 9만 원대인데 10만 원 구간 제시 도와드리고 손절가는 7만 4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전에 안 그래도 주가가 막 9% 올라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10%까지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강하게 좀 슈팅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하루하루의 그 변동성이나 타이밍을 좀 잡으셔야 되고요. ISC였고요.
오늘 시간이 좀 있어서 조금 추가만 질문드리면 사실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이 코너는 그렇죠. 뭐 장기적으로 밸류를 보고 뭐 조정시 천천히 가는 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여행이나 유통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서 ISC를 말씀하셨는데 네. 그것 말고 또 박 대표님이 좀 좋게 보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뭐 섹터들이나 종목 예를 들면 뭐 지난번에 바이오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죠? 2차 전지나 바이오나 뭐 엔터나 뭐 관심권역은 많잖아요. 네. 그 좋게 보시는 쪽 어디예요? 사실 저는 이제 2차 전지 쪽 관심 네. 있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시장의 키워드가 AI가 묻으면 잘 가는 장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2차 전지 했을 때 전기차 캐즘으로 이거 여전히 좀 잘 안 가는 섹터 이런 인식들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이제 ESS 쪽이 지금 AI 산업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배터리 셀 기업들이 이제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에게 가장 먼저 또 수주를 넣는 그런 구조로 구조화가 되고 있는 그런 산업군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산업 섹터는 저는 사실 반도체 관련 종목들 주도주로 가고 나서 이후에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더 빠르게 시세가 올라오는 걸로 봤을 때 만약에 투자 관점으로 이제 보신다 하시더라도 저는 2차 전지 섹터 긍정적으로 보고요. 트레이딩 스윙도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무난하게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은 그런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셀 중심으로 대형주로 옵니까? 아니면 뭐 양극재나 소재 쪽이 뭐 예를 들면 ESS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많이 얘기하고 그죠? 네. 그다음에 뭐 양극재 쪽으로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LNF 같은 경우잖아요. 뭐 에코프로비엠도 있지만 그죠?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제 LNF를 이제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사실 지금 이제 LFP 그 배터리 ESS용 배터리가 시장에서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는 사실 이 LFP 배터리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중국보다 조금 뒤처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도 이 LFP 양극재를 만들고 상용화를 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 좀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LNF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빠르게 이 LFP 양극재 이제 공장을 이제 증설을 해서 내년부터 이제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캐파 확대에 따른 매출액 반영이 가장 먼저 에코프로보다 반영이 빠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NF를 주목을 하고 있고요. 사실 매출에 대한 이제 흑자 전환 부분들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가 가장 좀 빠르게 최근에 좀 반영이 되긴 했었는데 LNF도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적자에서 이제 흑자 전환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실적도 지금 조금씩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 이런 LFP 양극재 양산에 대한 기대감도 예. 같이 한 몸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재 쪽에서는 LNF를 좀 우선적으로 탑픽으로 보시면 어떨까 보고 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전 질문은 없던 건데 이제 추가적인 섹터를 좀 여쭤봤고요. 집요하게 종목까지. 섹터 얘기만 하면 궁금하게 그래서 뭐를 좋게 보시는지 이게 보시는 분들 관심사잖아요. 네, 2차 전지 이야기까지 추가적으로 오늘 머닝 전략에서 살펴봤어요.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